다 같이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국민들의 군정 관련 의견 수렴 공간입니다. 마을 원주민들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마을 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어 있습니다. 고흥의 귀농 귀촌인들은 이제 마을 발전기금 강제 징수 관련 문제점을 해소할 군 행정의 명쾌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자는 건데 군 행정이 망설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군에서도 군 스님도 어떻게 못하는데 그거 말이 되는가요? 진짜? 나 진짜 그거 말이 되나요? 고흥군은 마을 발전기금 논란 속에서 최근 관내 515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20%에 이르는 94개 마을에서 마을 발전기금을 걷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1차적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 결과를 읍면 담당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읍면에 가셔서 또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하고 이회 회장님이나 번영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또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군에서 제3차로 최종 회의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설정하고자 합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집중하고 있는 고흥군. 귀농 귀촌인들의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고흥군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을 꿈꾸는 분들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흥은 귀농 귀촌 우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흥에서 귀농 귀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이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행이라고 합니다. 김주 기자. 네. 마을 발전기금 어떤 명목이고 또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만약에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예. 마을 단위로 각자 방식으로 각자의 액수에 맞춰서 내는 게 마을 발전 기금인데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걷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원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야기하는 항변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마을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또 마을의 공동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동 경비, 그러니까 마을 발전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부 어촌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 어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어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마을 사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발전 기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 주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먼저 발전기금을 내야 된다라고 요구받는 거, 그것은 이제 귀농 귀촌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하겠습니다. 이 문제, 방금 화면에서 본 그런 내용들, 이 한두 마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흥 지역의 보편적인 그런 문제입니까? 일단 고흥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6개 읍면 지역에 515개 자연불악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서 약 20%에 해당하는 94개 마을에서 마을 발전 기금을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마을이 발전기금 문제가 있네요. 김종수 기자. 네. 그러면 순천 광양의 농촌 지역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 마을 발전 기금은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좀 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흥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마을에서도요, 이게 관행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행적으로 받는 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한 사례가 없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마 고흥군의 사례가 첫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흥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라도 전남의 자치단체들이 지금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예.
귀농 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을 발전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상생과 공생을 토대로 귀농 귀촌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예. 우선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예.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순천 지역에서는 마을 발전 기금은 있는 걸로 파악은 됩니다. 문제로 불거지진 않았는데 공에서는 이미 문제화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귀농 귀촌인의 문제 제기, 분명히 이런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군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공군, 행정적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공군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흥군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마을 단위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군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시도 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원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병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 MBC에서 더 강하게 이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MBC의 이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제 고흥군에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마을 총무계장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대책 회의를 갖고 그 총무계장님들이 다시 읍면으로 돌아가서 마을 이장님들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회의를 가진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안들을 고흥군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고흥군이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행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짚어주고 싶은 문제는 이 마을 발전 기금이 분명히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을 발전 기금이 마을 단위에서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형사적인 문제로 확전된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그런 횡령 내지는 배임 이런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은 저희가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충분히 마을 원주민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이해해야 될 것이 귀농 귀촌인의 입장입니다. 지금 고흥군은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정책이 바로 귀농 귀촌인 정책이죠. 뭔가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씁쓸합니다. 이웃에 떡 하나 돌리고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지사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주 기자, 네. 김용수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